환율 1,500원 돌파,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환율과 집값은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경로는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철근, 시멘트, 유리, 타일 이런 것들 중 상당수가 수입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니까요. 건축비가 올라가면 신규 분양가가 오릅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죠. 공급 가격이 오르면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환율이 급등했고 건축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금리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이 움직입니다. 외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주택 수요가 줄어듭니다. 집을 사려면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이자가 오르면 월 상환금이 늘어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총재도 이미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예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자산이 싸게 느껴집니다.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 자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초기에 환율이 1,200원대로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강남 빌딩을 적극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 주택 시장은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죠. 고가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경제 불안감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큰 결정을 미루게 되죠. 집 매수는 인생 최대의 지출이잖아요. 불확실한 시기에는 관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들도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가격을 내리게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집값은 급락했죠. 하지만 이건 환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과거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집값은 어땠을까요? 폭락했습니다. 50% 이상 떨어진 지역도 많았죠. 하지만 2002년부터 회복이 시작됐고 2006년까지 폭등했습니다. 환율은 900원대로 안정됐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환율과 집값이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죠. 하지만 2009년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저금리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환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책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집값을 좌우하거든요. 금리 정책, 대출 규제, 공급 정책 이런 것들이 환율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더라도 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어도 대출을 막으면 집값은 떨어지죠. 최근 몇 년을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환율이 들썩였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럴 때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죠. 대출 규제도 여전히 강하고요. 다른 일부는 상승을 예상합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예요. 수요가 탄탄하거든요. 환율이나 금리에 덜 민감합니다. 장기 보유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많으니까요. 반면 외곽 지역이나 투자 수요가 많았던 곳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큰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신도시나 분양 많은 지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리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는 시장도 불안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현명해요. 급등이든 급락이든 조정 기간은 필요합니다. 둘째, 금리를 계산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이자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변동금리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지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핵심 입지가 안전합니다. 교통, 학군,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탄탄한 곳을 선택하세요. 넷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소용없습니다. 충분한 비상금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세요. 다섯째, 정부 정책을 주시하세요. 환율보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 완화, 공급 대책,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1,500원, 돌파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확실한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기회일 수도 위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집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